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푸어분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올해부터 카푸어가 힘들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힘든 게 맞습니다. 원래도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말 버티기 힘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는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모든 물가가. 일단 카푸어분들 대부분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니면 낡은 빌라에 사실 텐데 올해 겨울부터 난방비 폭탄이 나왔습니다. 저분도 아마 난방비도 제대로 못 낼 것 같은데 난방비가 한 배 이상 나왔어요. 아마 카푸어분들도 폭탄을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난방비뿐만 아니라 뭐 전기세 그리고 뭐 식료품비 기타 물가들이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그래서 카푸어분들 지금 차 할부금 내기 버거울 겁니다. 많이 버거울 거예요. 뭐 카푸어 금리가 고정금리긴 하지만 그래도 카푸어분들 금리 받을 때도 꽤 비싼 금리 받았어요. 그래서 카푸어분들 그 차 월 할부금 내기 좀 버거울 겁니다. 꾸역꾸역 냈는데 올해부터는 꾸역꾸역 내기도 힘들 거예요. 워낙에 돈 나갈 때 많아가지고. 그 카푸어분들이 이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차를 매입하려고 시도하지만 막상 딜러분들이 차를 매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딜러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전국의 자동차 딜러분들이. 왜냐? 사람들이 차를 사러 안 온다는 거예요. 차를 사러 안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매입해놨던 차량이 안 나가요. 안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굳이 다른 차를 매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딜러분들도 대출 받아서 차를 매입하거든요. 그분들도 돈이 많아가지고 차를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차를 매입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비싼 금리를 가지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안 팔리면 그분들도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계속 내야 돼. 근데 이자 낼 돈이 없어. 차가 안 팔리니까. 그럼 차가 왜 안 팔리냐? 일단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일반 사람들이. 일단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거기다가 일반 사람들도 빚이 많거든요. 대출 이런 거 많은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돈을 갚으면서 남는 돈이 없어요. 남는 돈이 없다 보니까 차를 살 엄두가 안 나.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다 올랐어. 금리가. 새 차를 사려고 했던 분들도 새 차 구매 취소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가장 이제 새로 나온 차인 그랜저 GN7 신형 그랜저 아시죠? 전 그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차가 예약 판매가 엄청났습니다. 한 10만 개 가까이 이제 예약 판매가 됐는데 반절 이상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동차 판매 역사상 잘 없었어. 예약이 반 이상 떨어져 나간 사진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간 건 있어도 로보캅차. 별로 그 디자인을 정말 싫어합니다. 참고로. 저는 K8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차가 한 10만 대 넘게 예약됐다가 반이 넘게 날아갔어. 더 날아갔던 걸 알고 있냐? 60% 날아갔던 걸 알고 있어. 그 왜 날아갔겠어요? 예약 취소 왜 했을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를 지금 현금으로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국산차도 일시불로 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랜저는 거기다가 신형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4천만 원 그냥 넘어요. 옵션 추가시면 5천만 원까지가 최고급으로 이제 캘리그라피인가? 그 하이브리드 뽑으면 6천만 원 넘죠. 비싸요. 근데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일시불로 구입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 그러면 이제 캐피탈을 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캐피탈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10%가 넘어요. 10% 넘습니다. 거기다가 중고차를 사려고 해도 중고차 금리가 장난 아니야. 중고차는 10% 그냥 넘어요. 13, 4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나죠 이게 차 사기가. 왜냐하면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할부를 껴야 되는데 캐피탈 할부를 껴야 되는데 캐피탈 금리가 너무 비싸요. 여러분 같으면 차 할부로 사야 되는데 한 1,500만 원 중고차 사고 선수고 500 내고 1,000원을 이제 할부 돌려야 되는데 그 할부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13% 나오면 사겠습니까? 사기 겁나죠.
딴 데 돈 나갈 때도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당장 급해가지고 사는 건데. 다른 데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캐피탈 금리까지 생각하면 남는 돈이 없어요. 돈이 모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중고차 구매를 많이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딜러분들도 자기들이 차를 팔려고 했던 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차를 더 이상 매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푸어 분들이 차를 팔고 나올 수가 없어요. 팔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팔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금 자동차 경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캐피탈 이제 할부금 안 내면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차업하죠. 차를 가지고 오죠. 뺏기죠. 그래서 경매장에 붙이는데 자동차 경매장 가도 낙찰이 안 돼요. 낙찰이 거의 안 돼. 완전 개똥값에 낙찰이 된다거나. 경매장 시장도 굉장히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경매 받아도 차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팔 수도 없고 경매에서도 팔리지도 않고 낙찰되지도 않고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카푸어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중고차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동차 관련 유튜버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카푸어하지 마세요. 카푸어하지 마십시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하고 있는데 카푸어드 2차 문제. 고장나면 고칠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건 20, 30대 문제만은 아닙니다. 40대, 50대에도 엄청 많습니다. 연료, 오일, 냉각수가 질질 새고 안 고치고 아니 못 고치고 타고 다니는 사람 많고요. 나중에 그것들이 쌓여서 더 큰 돈이 나을 거 알지만 안 고쳐요. 저희도 골치 아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불쌍하네.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참. 그거랑 똑같다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거야. 뭐가 달라 이게. 야, 차 고칠 돈도 없으면 병원도 못 가겠네. 병원도 못 가겠네요. 병원 진료비도 없겠네 진짜. 야, 아니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못 고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물론 차 고치는 거 수리비가 많이 들긴 해요.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차를 몰겠다고 치면 당연히 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야, 차를 안 고치고 탄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차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제차 같은 경우 외제차가 보면 상태 안 좋은 외제차들이 많이 굴러다닌다 하더라고요. 상태 안 좋은 외제차들. 제가 알기로는 유독 아우디 A7 있죠, 중고. 그 차들이 보통 이렇게 고칠 돈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폭탄 외제차를 조심하라고. 약간 연식 지난 거. 예. 그럼 도로에 고장난 차들 많이 굴러다닌다는 소린데. 야, 아니,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차를 안 고치면 사고 날 거 아니야. 이게, 사고라는 게 내가 운전을 못해가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운전 유무와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차에서 이 결함이 발생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결함 사고는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아. 요즘에 많이 헤드라이트 찌그러져 있고, 도색 벗겨져 있고, 그런 차들 많이 보여요. 특히 아우디 차가 많이 보여, 그런 차가. 아우디 차가 엄청 많이, 아까 얘기했잖아. A7. A7 옆구리 날라간 차. 덜렁덜렁. 연식이 한 2000년, 10년대 초반 차, 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A7 얘기했잖아. A7인데 옆구리 날라갔어. 범퍼 날라갔는데,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야, 아니, 그걸 타고 다닐 생각을 하는 것도 웃기네, 안 그래요? 야, 누가 봐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고친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고칠 돈이 없으면 차를 몰면 안 되잖아. 고칠 돈이 없으면. 그럼 길가에 시한폭탄이 많다는 얘기군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자동차들이 많다는 얘기네. 안 그래도 요즘에 보면, 여러분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중고차 이제 사이트 가보시면 외제차 많이 있잖아요. 아우디 많이 있거든요. K카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어.
가보면 사후경이 없는 차를 찾기 힘들어요. 사후경이 최소 기본 한 번이야. 내가 6번도 봤다니까? 그 뭐 차를 얼마나 험하게 본 거야, 이게. 이거 완전 차가 아니라 완전 고물이죠, 고물. 명품 고물이네, 명품 고물, 진짜. 명품 고철이네요. 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아니, 돈 없으면 안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카푸어들이 보험 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카푸어들이 보험 사기로 이 범죄에 가담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죠.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뭔가 타파하기 힘들거든요. 어차피 카푸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차에 내세포를 지배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진 건 차밖에 없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 가담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일부러 차를 박아서 자기 차 비싸니까 뭐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도 차를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고 놔두는 거야. 그 돈으로 어떻게 충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 연료, 오일, 냉각수는 중요하잖아요. 연료, 오일, 냉각수. 아니, 생각해봐. 자동차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나 자동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엔진오일, 냉각수 안 먹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만약에 자동차 박아서 폭발이라 해버리면 기아 안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나중에 그것들이 사회에서 큰 돈 나갈 거 알지만 큰 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고 날 우려가 있죠. 사고 나면. 아니 근데 무슨 몇 장이야? 아니 고칠 돈이 없으면 몰지 말든가. 돈을 좀 모으기 전까지 뭐 안 몰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안 고치고 차를 몬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고칠 돈은 뭐 없고 기름 낼 돈은 있어요? 무슨 발상입니까 이게? 야 그럼 도로에 시한폭탄이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 여러분 운전하시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어. 그리고 이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차를 있잖아요. 차를 고쳐놓고 맡겨놓고 안 찾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차를 수리했다가 이제 맡겨놓고 차 수리하고 나서 이제 견적 부르잖아. 그러면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카센터 가보면 왜 차 있잖아요. 차 수리 받는 것 같은데 차 안 움직이는 차 있어요. 옆에 갓길에 대놓고. 내가 봤을 때 그런 차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차를 수리 받았는데 수리 받고 견적이 나왔는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차를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카센터 사장님 입장에서는 차를 계속 그렇게 정박할 수 없는 거니까 차를 빼놓고 먼지만 쌓이는 차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차들이 카포차인 것 같은데 아무튼 능력 안 되면 차 몰면 안 됩니다. 아니, 차 수리비도 못 낼 것 같으면 차 팔거나 차고지 놔둬야지. 뭐하러 도로에 돌아다닙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가요? 아무튼 카푸어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